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쉬어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로봇이나 AI 관련된 섹터 또는 뭐 개별 이슈 있는 이런 유가 상승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와 같은 이런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사실 말씀을 드렸고 어제 생쇼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우선은 증시에 대한 9월 달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성장주들 급등을 했을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현재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좀 상승폭이 단기 과열 구간에 저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 번에 고점에서 매도하겠다라는 그런 투자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얻었던 수익도 저는 뱉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할 때마다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추후에 꼭 내가 로봇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면은 지금 당장 약간은 줄이더라도 추후에 다시 눌림목 나왔을 때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장주나 이 AI 관련된 종목들 지금 당장은 두산 로보틱스의 뭐 IPO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이 로봇주들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가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저라면은 조금씩은 이제는 비중을 뭐 줄여갈 때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산 로보틱스의 IPO에 대한 이런 이 기관 수요 예측과 또는 일반 청약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이 뭐 몇 조가 유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저의 투자 성향에 비추어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로봇주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이런 앞으로의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제가 지난달에 생쇼에서 편입을 했었던 종목들 몇면을 보시면은 뉴로메카, 로보티즈,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로봇주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생쇼의 수익률 산정 방식이 지난달 종목은 제외가 돼가지고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좀 땅을 쳤습니다. 그래서 PD님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만 했었을 거 약간 이런 좀 생각들도 있었는데 뭐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요. 또 이렇게 원칙이 바뀌면은 규칙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또 투자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전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시장 얘기 조금 더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가의 상승입니다. 제가 어제 시장이 덜 당분간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시장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VIP 포트에서도 종목을 어제 리밸런싱을 많이 진행을 해놨습니다. 현금 확보할 부분들 해놓고요. 잘라낸 종목들 빨리 잘라내서 9월 달에 그나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이런 이슈와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물론 제가 오늘 편입할 종목이 이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에 관련된 종목은 아니겠지만 9월 달 하면 이제 연휴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세가 강할 수 있는 시장이라서 이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그런 종목들도 눌렸을 때 조금씩 모아가면서 월말에 또 다시 한번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유입에 대한 그런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 먼저 리뷰를 간단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자,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클리오의 주가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색조 쪽 관련해가지고 다른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아이패밀리 SC와 같은 그런 다른 기업 대비해서 아직까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의미한 가격대를 이제야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부분들, 특히나 동사의 H&B 채널 그리고 이 온라인 채널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헤어스프레이 사려고 올리브영을 갔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줄 서다가 그냥 집에 갔는데 그만큼 지금 이 H&B 채널에 대한 이런 수요가 상당히 젊은 층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 인디 브랜드 중에서 메가히트 상품이 상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 단 시장이 만약에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격을 좁혀
잡혀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눌렸을 때 모아갈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대 또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계속해서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사실 엠노입니다. 엠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이 제가 유가도 먹고 어제 밤늦게까지 또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어느덧 4.3%까지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또 그리고 2년물 채권금리도 5%를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금리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약간 하방 압력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이 종목이 한 3% 정도까지는 갔었어요. 근데 지금 역시나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우선 포트에는 보유하고는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종목은 조금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눌렸을 때 최소한의 5위격이든 아니면 12격 정도는 좁혔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대신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손절가 터치는 안 했기 때문에 포트에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제가 지난달에 편입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지금도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생쇼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월요일날 전화 출연 이후에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쉬워 죽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편입을 할 거고요. 현재가 37,200원이고요. 종목명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라는 기업이고 제가 지난달 생쇼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 또는 생쇼 너튜브 채널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 아이센스를 제가 얼마나 그때 좋게 말씀을 드렸는지를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방향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봐야 되는 종목인데 이 둘 다 만족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삼각수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 이제야 상승 파동의 초입으로 다시 한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 국내 1호로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식약처 승인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또 게다가 최근 이 메가 트렌드 중에서 키워드를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벤티지랩 또는 뭐 펩트론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라파스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지난달이었나요? 생쇼의 포트에 많이 사실 편입을 했습니다. 뭐 아이센스, 대원제약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했었는데 또 그런 또 테마도 또 이번 달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만약 정말로 삼형처럼 센스가 있다면은 이번엔 저한테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센스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종목도 또 센스 있게 한번 1차 목표가는 그래도 좀 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질문 받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료 볼게요. 자, 이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겠죠?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공개 방송을 진행을 전화 출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시면은 뭐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요. 뭐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뭐 10%에 가까운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내년 특히나 이 내년에 이 연속혈당 측정기 국내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자회사 이제 인수를 통해 가지고 그 자회사가 갖고 있는 글로벌 유통망을 기반으로 이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흐름들 메가 트렌드라는 부분들하고 같이 또 엮일 수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추세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자가혈당 측정기가 있고요. 뭐 연속혈당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연속혈당 측정기의 장점을 한번 보시면은 혈당 추이 분석이 용이하고요. 저고혈당 알림 기능 그리고 피를 뽑지 않는다. 체열 통증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뭐 피부 트러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일형 당뇨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아 당뇨병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이슈가 좀 됐었는데요. 이제는 20대에서 50대 후반까지도 관련된 질병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 굉장히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의료기기 쪽하고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또 테마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늘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의료기기 쪽도 약간의 좀 고점 차이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기적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 CPI 이후에 또 터닝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 뭐 9월, 10월 이상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9월 달로 한정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금은 시장이 진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고 팔고를 좀 반복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지수 상방에 대한 이런 모멘텀 자체가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러면 결국에 기회가 수익 기회를 줄 때는 챙겨야 됩니다. 네. 네. 궁금하시죠? 자, 챙겨야 되는데. 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물론 좋다라고 봤고요. 대신 만약에 이 연휴 이후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좋은 자리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이거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입하는 자리 자체는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9월 달 내에서 승부를 좀 걸어보겠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비중을 들어가는 종목보다는 우선 단기적인 좀 비중 자체를 평소보다는 적게 시장의 상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수익 기회 줄 때는 먹고 나오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 5%이고요. 자, 2차 목표가는 38,500원입니다. 좀 짧게 잡을 겁니다. 38,500원이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9월 달에는 좀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손절 제한 범위인 15%까지 기다리기보다는 35,000원 정도에서 만약에 빠르게 손절 터치하면 그냥 편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